자, 옥내 수화전 설비의 펌프 토출축 주 배관의 구경을 선정하려고 한다. 자, 주 배관 내의 유량이 600 LPM, 유속이 4m/s일 경우 배관 구경을 아래의 보기에서 선정하시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출축 주 배관의 구경을 구하는 건데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지금 배관의 구경을 보고 선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배관에서 구경을 구하기 위해서 자, 최적 유량 Q라는 값은 배관의 단면적 곱하기 유속으로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때 이 배관의 단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d제곱으로 구할 수 있고요. 여기에 유속을 곱해줍니다. 그럼 이 식을 이제 변형해서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바로 배관의 구경 D 값을 구하는 식으로 변형을 하면 D는 자, 루트 파이 곱하기 유속분의 4 곱하기 뭐가 되는 거예요? 유량 Q가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이제 그대로 대입을 해보게 되면 파이 곱하기 지금 배관 내의 유속이 4m/s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m/s를 여기 유속에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4 곱하기 자, 유량은 자, 지금 주배관 내의 유량이 600 LPM으로 나왔어요. 자, 600 LPM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600 리터 퍼 미닛을 말하는 거죠. LPM, 리터 퍼 미닛의 약자입니다. 리터 퍼 미닛. 자, 그때 이제 여기서 이 단위를 바꾸셔야 돼요. 이제 지금 여기 최적 유량에 들어가는 이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세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위를 이제 바꿔주시게 되면 자, 600리터는 0.6 세제곱미터가 되고요. 그리고 1분은 60초가 되죠. 60초. 이렇게 단위를 바꿔서 대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0.6 나누기 60 이렇게 값이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놓고 계산하시게 되면 이 값은 0.0564218 자, 0.0564218 정도 나옵니다. 단위는 미터죠, 미터. 근데 지금 급수관의 구경을 보면 전부 다 밀리미터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리미터로 환산해주면 자, 소수점 뒤로 3칸을 가시면 됩니다. 대략 56.42mm가 되는 거죠. 자, 이 급수관의 구경에서 선정해야 돼요. 자, 우리가 계산했던 값 56.42보다 크거나 같은 것 중에 제일 작은 거 택하시면 돼요. 56.42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얼마가 되죠? 바로 여기에 있네요. 65. 그렇죠? 50은 56.42보다 작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래서 56.42보다 살짝 큰 65mm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을 하실 때는 56.42가 아니고요. 65mm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도면은 스프링클러 설비이다. 스프링클러 방식과 사용되는 밸브에 대한 표를 완성하시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이 개통도를 보시고 어떤 설비인지 그리고 사용되는 밸브의 명칭을 작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는 어디를 보시냐? 바로 이 밸브의 기호를 보시면 돼요. 이 밸브. 자, 이건 어떤 밸브예요? 바로 소방 시설 도시기호에서 이것은 바로 습식 밸브의 기호죠. 습식 밸브. 그래서 설비 방식은 습식이 되겠고요. 습식. 그래서 사용 밸브는 알람 체크 밸브 또는 습식 밸브 둘 중에 어느 걸 쓰셔도 됩니다. 알람 체크 밸브도 맞고요. 그리고 습식 밸브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설비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라고 작성하셔도 되고요. 간단하게 습식이라고만 작성을 하셔도 어차피 이거 다 스프링클러 설비이기 때문에 습식이라고 답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밸브의 그림을 보고 비교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D라고 쓰여있죠, D. 이 D가 바로 델류지 밸브의 앞글자 D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비 방식은 일제살수식이고요.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 그리고 사용 밸브는 델류지 밸브. 이거를 우리말로 하면 일제 개방 밸브가 되겠죠. 영어로 하면 델류지 밸브. 우리말로 하면 일제 개방 밸브. 이렇게 해서 밸브 명칭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림은 자, 이것도 밸브를 보세요. 자, P라고 쓰여있죠. 알파벳. 대문자 P라고 쓰여있는데 이것은 프리액션 밸브의 그 P자입니다. 프리액션 밸브의. 그래서 설비 방식은 중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고요. 사용 밸브는 영어로 하면 프리액션 밸브.
우리말로 하면 준비 작동 밸브, 뭐 준비 작동식 밸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 네 번째 그림은 자, 이 밸브 보세요. 자,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으면 습식이고요. 색칠이 안 되어 있으면 건식이죠. 건식 밸브. 그래서 이것은 설비는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되겠고요. 사용 밸브는 영어로 하면 드라이 밸브, 우리말로 하면 건식 밸브. 어느 걸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설비 방식과 사용 밸브를 잘 구분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조건을 참조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문제 조건에서 자, 대기압은 0.1MPa, 물의 포화 수증 기압은 2.45kPa, 그리고 물의 비중량은 9.8kN/세제곱미터라고 했고요. 배관의 마찰 손실 수두는 0.3m이며 속도 수두는 무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효 흡입 양정을 구하라고 했어요. 유효 흡입 양정. 자, 여기 보세요. 자, MPSH AV죠. 예, 유효 흡입 양정. 자, 유효 흡입 양정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대기압 수두에서 자, 다 빼줍니다. 대기압 수두 마이너스 포화 증기압 수두. 자, 마이너스 자, 이거는 흡입. 자, 흡입 수두인데 지금 수원이 펌프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마이너스고요. 그리고 수원이 펌프보다 위에 있으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수원이 더 펌프보다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HF 마찰 손실 수두만큼을 빼줍니다. 자, 이걸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기압 수두가 얼마냐? 지금 대기압이 0.1MPa이죠. 이것을 수두로 환산해주면 자, 0.1MPa인데 1기압은 얼마예요? 0.101325 메가파스칼이죠. 곱하기 수두는 1기압은 10.332m입니다. 10.332m. 자, 이렇게 해서 대기압 수두를 구했어요. 단위 환산해서 대기압 수두에서 자, 빼줍니다. 빼줘요. 자, 이건 뭐예요? 포화 수증기압 수두인데 지금 포화 수증기압이 2.45kPa이죠. 자, 우리 이런 공식이 있어요. P는 감마 H라는 식에서 H는 바로 감마분의 P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유체의 압력 구할 때. 그래서 이때는 자, 감마가 물의 비중량이잖아요. 그래서 9.8 분의 얼마가 돼요? 2.45가 됩니다. 자, 이것은 포화 수증기압 수두예요. 예. 자, 마이너스. 자, HS는 뭐예요? HS는 여기죠. 4.5m 플러스 0.5m가 되겠네요. 여기 수원에서 펌프까지 이 수직 거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4.5 플러스 0.5만큼을 이제 빼주는 겁니다. 수원이 수조가 더 밑에 있으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배관의 마찰 손실 수두가 0.3m라고 했죠. 0.3m만큼을 빼주면 자 유효 흡입 양정이 얼마가 나오냐? 이 값은 4.65 정도가 돼요. 4.65m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효 흡입 양정을 구했고요. 자, 이제 2번을 보시면 자, 이 그래프를 보고 펌프의 사용 가능 여부와 그 이유를 쓰시오. 자, 이때 자, 펌프의 사용 가능 여부라고 했어요. 그럼 펌프는 언제 사용이 가능하냐? 자, 보세요. MPSHRE 이게 필요 흡입 양정입니다. 필요 흡입 양정이 자, 유효 흡입 양정보다 어때야 되는 거예요? 자, 더 커야 돼요. 그래야 공동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사용이 가능한 거죠. 자, 보세요. 첫 번째로 100%로 운전 시. 자, 100%일 때는 얼마예요? 필요 흡입 양정이 4m죠. 그런데 지금 유효 흡입 양정이 얼마 나왔어요? 4.65가 나왔어요. 자, 지금 필요 흡입 양정이 더 작죠? 더 작기 때문에 100% 운전 시에는 이때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 흡입 양정이 더 작기 때문에. 자, 그런데 150%로 운전했을 때는 필요 흡입 양정이 5m예요. 5m. 자, 유효 흡입 양정보다 더 크죠? 5m니까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150%로 운전했을 때는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100% 운전 시와 150% 운전 시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포 방출구에 대한 정의를 나타낸 것이다. 포 방출구의 종류를 쓰시오. 자, 문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시고 어떤 포 방출구인지 그 종류를 작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고정 지붕 구조 또는 부상 덮개 부착 고정 지붕 구조의 탱크에 상부포 주입법을 이용. 자, 상부포 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방출된 포가 탱크 옆판의 내면을 따라 흘러내려가면서 액면 아래로 몰입되거나 액면을 뒤섞지 않고 액면상을 덮을 수 있는 반사판 및 탱크 내의 위험물 증기가 외부로 역류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구조 기구를 갖는 포 방출구입니다. 자, 이것은 1형, 2형, 3형, 4형 특형 방출구 이런 게 있죠. 그 중에서 이 내용은 바로 2형 방출구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부포 주입법을 이용한 거고요. 그리고 역류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기구다. 그래서 정답은 2형 방출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느 배관 평면도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물이 흐르고 있다. 주어진 조건을 참조하여 Q1, Q2의 유량을 각각 계산하시오. 자, 지금 이제 문제에 그림이 나와 있죠. 바로 이게 위쪽 방향으로 흐르는 유량이 있고요. 아래쪽 방향으로 흐르는 이제 유량이 있습니다. Q1, Q2 두 가지 방향의 배관에 흐르는 유량을 구하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문제의 조건을 보시면 하젠 윌리엄스 공식은 다음과 같다. 자, 이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이제 배관의 마찰 손실 압력을 구할 수가 있고요. 자, 호칭 25mm 배관의 안찌름은 27mm, 그리고 호칭 25mm 엘보, 90도 엘보의 등가 길이는 0.9m. 배관은 아연도 강관이고, 그리고 A와 D 점에 있는, A와 D 지점에 있는 T의 마찰 손실은 무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90도 엘보, 여기 있죠. 90도 엘보만 고려해서 계산을 하라는 그런 조건입니다. 자, 그럼 먼저 무엇을 구할 거냐면 지금 방향이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A, B, 그리고 C, D. 자, 이쪽으로 흐르는 방향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A에서 E, F, D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 두 가지 경로가 있는 거죠. 여기가 Q1이고요. 자, 여기가 이제 Q2가 됩니다. Q2. 이렇게. 그때 이제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어떠한 조건이 가정이 있냐면 이 위쪽에 있는 배관과 아래쪽에 있는 배관의 마찰 손실 압은 어떻다?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Q1과 Q2의 유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마찰 손실이 같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관의 마찰 손실인데 지금 A, B, C, D의 경로와 배관의 마찰 손실 그리고 A, E, F, D의 마찰 손실압이 뭐하다?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손실 압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Q1과 Q2의 값이 같은 것이 아니라 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찰 손실압은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이 조건을 이용해서 하젠 윌리엄스의 공식으로 식을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먼저 이 위쪽 방향의 배관의 마찰 손실 압을 이제 구해보면, 자, 6.053 곱하기 10의 4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C 거칠기죠. C의 1.85제곱 여기에다가 자 지금 이게 호칭 25mm 배관의 안찌름이 얼마라고 했어요? 27mm라고 했죠? 이렇게 여기는 27이 들어갑니다. 27에 4.87제곱이 되고요. 자, 여기는 유량입니다. 유량. Q1으로 볼게요. Q1에 1.85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마찰 손실 압력은 배관 길이 1m에 해당하는 마찰 손실 압력인 거예요. 1m에 해당하는. 그래서 여기에다가 곱해줘야 돼요. 자, 무엇을 곱해주냐면은 바로 배관의 길이를 곱하셔야 되는 거죠. 몇 미터예요? 5m, 16m, 6m죠. 자, 직관의 길이가 5m, 16m, 그리고 6m예요. 자, 여기에다가 추가로 무엇을 더하냐? 바로
90도 엘보 2개만큼을 더 더해줘야 돼요. 그런데 90도 엘보의 등가 길이는 0.9m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0.9m 곱하기 몇 개? 2개. 이걸 곱하셔야 돼요. 그래서 1m당 마찰 손실 압력이고 여기에 이제 등가 길이까지 곱해야 이제 이 구간에서의 마찰 손실 압력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같다라고 했죠? 자, 요 아래쪽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아래쪽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6.053 곱하기 10의 4제곱 곱하기 자, C의 1.85제곱 곱하기 27의 4.87제곱 그리고 이때는 Q2죠. Q2의 1.85제곱이 됩니다. 여기는 Q1, Q2가 되고 자, 마찬가지로 등가 길이를 이제 더해 주시게 되면 자, 3m, 16m, 2m가 되는 거죠. 3m, 16m, 2m 여기에다가 이제 90도 엘보 여기 하나 두 개죠. 그래서 0.9 곱하기 2개 이것까지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윗식과 아랫식을 비교해 볼게요. 자, 동일한 값은 없앨 수 있죠. 동일한 값은. 자, 이거 없앱니다. 같은 값이니까. 그러니까 서로 약분한다는 얘기예요. 약분. 자, 그리고 조도도 같은 값이죠. 그리고 배관 구경도 같은 값이죠. 없어집니다. 필요 없어요. 같은 값이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것들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이렇게 나와요. 지금 첫 번째 식에서는 이게 28.8m입니다. 이게 28.8m가 나와요. 그래서 28.8 Q1의 1.85제곱이 되고요. 자, 자, 또 이거를 계산하시게 되면 등가 길이가 22.8 돼요. 이거는 22.8 그리고 Q2의 1.85제곱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이 식만 풀면 돼요. 이 식만 풀면 이제 Q1과 Q2를 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해볼게요. 이제 Q1과 Q2를 이제 봤을 때 이제 Q1을 1로 가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Q1과 Q2의 비율이 얼마인지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Q1을 1로 지금 가정을 한 거예요. 제가 가정한 겁니다. 1로. 자, Q1을 1로 가정해서 놓고 풀면 28.8은 22.8 곱하기 Q2의 1.85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네, 이런 식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Q1을 1로 놨으니까. 그럼 이 식을 풀면 Q2는 얼마 나오냐? Q2의 값은 1.13 정도가 돼요. 1.13. 그러니까 만약에 Q1이 100이라면 Q2는 113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3%가 더 많은 거죠. Q2가. 그렇죠? Q2가. 자, 이제 이 상태는 어떻게 풀어주냐? 자, 이거는 이제 비율이 나왔으니까 자, 간단합니다. 잘 보세요. 자, Q1 먼저 한번 구해볼까요? Q1은 자, 비율이 1대 1.13이죠. 비율이 1대 1.13입니다. 그래서 1 플러스 1.13 중에서 Q1에 해당하는 것이 1이잖아요. Q1에 해당하는 것이 1입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유량이 얼마예요? 420이 들어왔죠? 그러면 420이니까 여기 두 개 합친 게 얼마라는 얘기예요? 합친 게 42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곱하기 420을 해주는 거예요. 자, 계산해 주시게 되면 이 값은 197.18 돼요. 197.18 리터 퍼 자, 미닛이 나오고요. 그럼 Q2는 자, 단순히 420에서 이걸 빼줘도 돼요. 그럼 똑같이 답이 나와요. 이제 정상적으로 하면 1 플러스 1.13분의 이제 Q2에 해당하는 것이 1.13이니까 비율이 1.13 곱하기 전체 42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얼마 나오냐? 222.82가 됩니다. 222.82 리터 퍼 미닛이 나오는 거죠. 자, 이거 보세요. 이 Q1과 Q2를 더하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420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Q1과 Q2의 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하 2층, 지상 1층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층에 A급 3단위 소화기를 국가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고자 한다. 다음 조건을 참고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먼저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건을 보도록 할게요.
자, 각 층의 바닥 면적은 1800제곱미터이고 지하 1층과 지하 2층은 주차장 용도, 지상 1층은 자, 병원 용도로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는 바닥 면적 65제곱미터인 병실 15개, 바닥 면적 30제곱미터인 작은 병실 10개로 구획되어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 부속되어 있는 주방의 바닥 면적은 30제곱미터라고 했네요. 그리고 전층에 소화 설비가 없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다라고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문항을 보시면 자, 병원 전체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기의 소화 능력 단위를 구하시오. 자, 병원입니다. 지금 병원은 지상 1층만 병원의 용도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은 의료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의료시설 같은 경우에는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를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지금 소화 능력 단위를 물어본 거예요. 소화 능력 단위를. 자, 그러면 자, 한 단위 이상이니까 자, 능력 단위를 구하게 되면 자, 지금 병원의 바닥 면적이 1800입니다. 1800제곱미터. 1800제곱미터고요. 자, 의료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 바닥 면적 자, 50제곱미터마다 자, 한 단위 이상입니다. 한 단위 이상. 자, 그렇죠? 그런데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면서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어요. 내화 구조이면서 불연재료이다. 그럼 있을 경우는 기준 면적이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라고 했어요. 2배. 그래서 50제곱미터가 아니고 이것의 2배인 10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닥 면적 1800제곱미터를 얼마나 나눠주면 돼요? 100제곱미터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2배니까. 그러면 능력 단위는 18단위가 되는 거죠. 능력 단위 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자, 병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기의 최소 개수를 구하시오. 자, 여기서 이제 화재 안전 기준을 보시게 되면 자, 바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실에도 추가로 소화기를 설치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닥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자, 그런데 자, 바닥 면적이 65제곱미터인 병실이 15개가 있고요. 바닥 면적이 30제곱미터인 작은 병실 10개가 있어요. 근데 이 작은 병실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작은 병실에는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 15개의 병실은 바닥 면적이 65제곱미터예요. 자, 33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15개의 병실에는 소화기를 또 추가로 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병실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의 최소 개수는 몇 개냐? 15개가 됩니다. 작은 병실은 해당이 안 돼요. 자, 15개가 되고요. 그 다음 주방에 추가로 설치해야 할 자동 확산 소화기입니다. 자동 확산 소화기의 최소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자동 확산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자, 바닥 면적이 잘 보세요. 자, 바닥 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일 때, 1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한 개를 설치를 하고요. 바닥 면적이 10제곱미터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자, 2개 이상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 병원에 부속되어 있는 주방의 바닥 면적은 30제곱미터라고 했죠. 10제곱미터를 초과하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자동 확산 소화기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최소 개수를 물어보았기 때문에 몇 개다? 2개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주방에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자동 확산 소화기는 2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능력 단위와 소화기의 개수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폐쇄형 헤드를 사용한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나타난 스프링클러 헤드 중 A점에 설치된 헤드 1개만이 개방되었을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급수관 중에서 H점에서의 가압수 압력은 0.15 메가파스칼로 자, 계산한다.
그리고 T와 엘보는 직경이 다른 T 그리고 엘보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스프링클러 헤드는 15A 헤드가 설치된 것으로 한다. 그리고 직관의 마찰 손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A점에서의 헤드 방수량은 분당 80m로 계산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관 이음새 마찰 손실에 해당하는 직관 길이, 즉 등가 길이가 지금 나와 있죠. 등가 길이. 그리고 방사 압력 산정에 필요한 계산 과정을 상세히 명시하고 방사 압력을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수점 넷째짜리 미만은 그냥 삭제하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올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물의 비중량은 9,800 뉴턴 퍼 세제곱미터로 한다. 이렇게 조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러한 이제 개통도가 나와 있죠. 스프링클러. 자, 설비의 개통도가 나와 있어요. 자,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H에서 A까지. 자, H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압수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H에서 헤드 말단 A까지의 배관 마찰 손실 수두를 구하시오. 단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넷째짜리까지만 나타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해줘야 되냐면은 배관의 호칭 구경에 따라서 분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등가 길이가 호칭 구경마다 다르기 때문에 배관의 구경에 따라서 분류해서 그에 맞는 마찰 손실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H에서 G까지는 50A죠. 50A. 그리고 G에서 2점까지, G에서 2점까지는 40A고요. 그리고 E에서 2점. 여기가 지금 이거 D입니다. D. 자, E에서 D까지가 32A. 그렇죠? 그리고 여기 D에서 여기까지. 어디까지? 헤드까지 전까지가 25A입니다. 25A. 그래서 배관의 구경에 따라서 이걸 다 나눠 주셔야 돼요. 50A, 40A, 32A, 25A. 이렇게 총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바로 이제 마찰 손실 수두를 구할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자, H에서 G 구간을 보도록 하죠. 여기는 50A입니다. 50A 구경이. 자, H에서 G까지. 자, G까지 이제 그 등가 길이를 이제 구해보면 등가 길이를 구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직관의 길이가 얼마예요? 직관의 길이가 3,000.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밀리미터. 그러면 여기는 3m가 되겠죠. 3m. 그래서 직관. 자, 직관의 길이가 3m가 되는 거예요. 3m. 이렇게 직관의 길이 3m. 자, 그리고 여기에 뭐가 쓰여있냐? 지금 50A에서 40A까지 관이 바뀔 때 어떤 부속을 쓰는 거예요? 관 구경이 다를 때는 바로 리듀서를 쓰는 거죠. 리듀서. 50A 곱하기 40A. 그죠? 관 구경이 바뀔 때 이제 리듀서가 쓰이니까 여기에 이제 리듀서가 쓰입니다. 자, 이제 앞에 표로 가볼게요. 표로 가보면 여기 등가 길이가 나왔어요. 자, 50A일 때, 자, 리듀서 50 곱하기 40A는 1.2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한 개가 쓰여 있고요. 한 개가 있고 얼마냐? 1.2m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2m가 나오는 거죠. 1.2m. 이렇게 등가 길이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총 등가 길이가 얼마냐? 자, 이 3m와 자, T 써죠, T. 자, 보세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자,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가 지금 T자. 자, T자로 되어 있죠. T자. 그런데 물의 흐름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왜냐면 A헤드만 지금 개방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물이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서 직류티가 하나 쓰인 거죠. 직류티. 그래서 여기도 직류티가 지금 빠졌어요. 제가 설명드릴 때. 자, 직류티. 그럼 직류티는 자, 보세요. 직류티는 얼마예요? 50A일 때 0.6이죠? 0.6m. 자, 한 개가 쓰였고요. 여기 0.6m가 됩니다. 그러면 0.6m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H에서 G까지 구간은 이걸 다 합치시면 돼요. 3m, 1.2m, 0.6m를 합치면 4.8m가 나오죠. 4.8m. 그렇죠? 네, 4.8m가 나옵니다. 4.8m가 나오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직관의 마찰 손실 100m당 50A는 1.68이죠. 그렇죠. 자,
100m당 1.68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등가 길이가 4.8m잖아요. 4.8m. 그러면 100m당 1.68이니까 4.8m면은 상당히 더 작겠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마찰 손실을 구하면 마찰 손실을 이제 구해보면 자 4.8m입니다. 4.8m 나누기 할게요. 뭐 동일하긴 하지만 4.8m 곱하기 지금 100m당 1.68이잖아요. 100m당. 그래서 100m당 1.68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4.8m 등가 길이에다가 100m당 얼마라고요? 100m당? 100m당 1.68m. 그렇죠?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이 값은 0.0806. 0.0806. 자, 이게 나오는 거죠. 미터. 네. 요게 바로 H에서 G 구간의 마찰 손실입니다. 마찰 손실 수도. 자,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이제 같은 방법으로 해서 자, 두 번째. 자, 어떤 구간이냐? E에서 G까지, 즉 G에서 E까지죠. 자, G에서 자, 이 구간입니다. 여기서 G에서 E까지 구간. 이 구간에서는 지금 호칭 구경이 얼마예요? 40A가 되는 거죠. 40A. 그렇죠? 40A. 그럼 먼저 직관부터 구해 보도록 하죠. 직관. 자, 직관의 길이는 자 보세요. 직관의 길이는 자,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G부터 F까지가 3000mm잖아요. 그 3m. 3m 플러스 그 다음에 F에서 E까지 이 수직거리가 100mm입니다. 100mm. 그러면 0.1m죠. 0.1m. 그럼 직관의 길이는 3.1m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직관의 길이가 3.1m. 자, 그 다음에 이제 관 부속을 볼 건데 자, 먼저 엘보. 여기 F 지점에서 90도로 꺾이고 있죠. 자, 90도로 꺾이니까 여기에서 90도 엘보가 쓰인 거예요. 90도 엘보 한 개가 쓰였고요.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표를 보면 40A. 자, 40A일 때 90도 엘보는 1.5입니다. 등가 길이가. 여기에 1.5m를 곱하면 1.5m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90도 엘보. 자, 그 다음에 쓰인 게 자, 분류티입니다. T. 자, 어디에서 쓰였냐? 분류티가 바로 여기죠. 여기 T. 그렇죠? 여기에서 이게 90도로 꺾였죠? 90도로 꺾였기 때문에 직류티가 아니라 이제 분류티가 쓴 거죠. 분류티. 90도로 꺾였으니까 자, 분류티가 쓰입니다. 분류티. 몇 개? 한 개가 쓰였고요. 곱하기 몇 개? 얼마예요? 분류티는? 분류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세요. 분류티가 2.1m로 나와 있죠. 2.1m. 그러면 2.1m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쓰냐? 리듀서를 썼죠. 리듀서. 자, 리듀서를 썼어요. 자, 어디서 쓰였냐? 자, 리듀서가 바로 여기죠. 32A에서 25A로 넘어올 때 32A에서 20으로 넘어올 때 이때 쓰인 거죠. 리듀서가. 리듀서 한 개를 썼고요. 자, 등가 길이는 얼마냐? 자, 40A일 때 리듀서가 얼마예요? 0.90이네요. 0.9가 돼서 자, 얼마냐? 계산해 주시게 되면 0.9m입니다. 0.9m. 그래서 40에서 32로 넘어올 때 쓴 겁니다. 그러면 이 등가 길이를 다 합치면 돼요. 이거 3.1m, 1.5m, 2.1, 0.9를 다 합하면 7.6m가 나옵니다. 네, 등가 길이가 7.6m. 근데 같은 방법으로 40A일 때는 100m당 5.4m라고 했습니다. 마찰 손실이. 그래서 계산할 때는 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7.6m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m당 5.4라고 했죠. 5.4m. 예, 이걸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은 0.4104m가 나옵니다. 예, 이렇게 해서 G에서 E까지의 구간도 이제 구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구간을 보도록 할게요. D에서 E까지입니다. D에서 E까지. 자, 세 번째는 D에서 자, 여기 D하고 E입니다. 여기 D, E. 그러면
2부터 쓸까요? 2에서 D까지. 자, 2에서 자, D 구간. 여기는 32A죠. 그렇죠? 32A. 여기입니다. 32. D에서 E. 요 구간.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직관부터 구하면 직관. 자, 지금 D가 여기 있고 E가 여기 있죠. 1500mm예요. 그러면 1.5m가 되는 거죠. 1.5m. 직관의 길이. 자, 그 다음에 뭘 썼냐? 바로 직류티 썼죠. 직류티. 직류티. 바로 여기저기. 직류티. 이게 물이 이렇게 흐르니까 180도로. 자, 직류티 썼어요. 자, 32A일 때 직류티는 0.36m입니다. 0.36m. 자, 그래서 자, 한 개가 쓰였고요. 여기에 0.36을 곱해주세요. 그러면 0.36m가 나오겠죠. 0.36. 자, 그리고 리듀서를 썼죠. 리듀서. 그죠? 네, 40A에서 32A로 넘어올 때 구경이 다르니까 리듀서 한 개를 썼고요. 자, 얼마냐? 자, 지금 32A잖아요. 32에서 25로 넘어올 때죠. 0.72m. 0.72m. 그러면 0.72m가 돼요. 자, 이제 다 합치시면 돼요. 자, 1.5, 0.36, 0.72 다 합하시면 이 값이 2.58 나옵니다. 2.58m가 돼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곱합니다. 32A일 때는 100m당 11.38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100m당 11.38m. 예, 계산하시게 되면 이 값은 0.2936. 0.2936m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했고요. 이제 마지막 25A 구간 볼게요. 25. 네 번째. 이제 D에서 어디까지예요? A까지가 되겠죠? 25A에 해당하는. 자, 보세요. 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 먼저 직관부터 보죠. 직관의 길이. 자, 직관은 지금 여기가 D입니다. D죠, D. 2000. 그러면 2m, 2m, 그리고 0.1m, 0.1m, 0.3m. 맞나요? 그래서 다 더하면 2m, 0.1, 0.1, 그리고 0.3m. 다 합치시는 거예요. 관의 길이 직접 구하면 4.5m가 돼요. 이거는 4.5m가 되고요. 자, 그 다음 쓰여 있는 게 이제 90도 엘보가 쓰였어요. 90도 엘보. 자, 90도 엘보가 어디에 쓰여 있냐면 여기죠. 요 B점에서 이렇게 90도로 꺾여요. 90도로. 이거 T가 아니죠. 예, 엘보입니다. 엘보. 여기 B 지점에서 90도 엘보. 자, 한 개가 쓰였죠. 자, 그 등가 길이가 얼마냐? 자, 등가 길이 이따 한 번에 쓸게요. 자, 90도 엘보가 여기 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쓰인 게 직류티입니다. 직류. 자, 직류티가 어디에 쓰였냐면은 여기에서. 여기죠. 90도로, 180도로 갔으니까. 자, 직류티가 또 한 개 쓰였어요. 자, 한꺼번에 계산할게요. 그 다음에 리듀서가 썼습니다. 리듀서. 어디서 쓰느냐? 바로 이 배관에서 헤드까지. 헤드가 15A잖아요. 그러니까 25A에서 15A로 넘어올 때 그때 또 하나 쓴 거죠. 리듀서 한 개. 자, 등가 길이 한번 볼게요. 자, 25A일 때 90도 엘보는 0.9. 그러면 0.9m. 그리고 직류티가 0.27이죠? 0.27. 그럼 0.27m. 그리고 리듀서가 0.54. 0.54m. 이렇게 됩니다. 이거 다 합하시는 거예요. 네 개의 값을 다 합하면 8.01m가 돼요. 8.01m가 되고 마찬가지로 25A일 때는 100m당 39.82입니다. 100m당 39.82. 그래서 곱하기 100m당 39.82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마찰 손실이 얼마가 나오냐? 3.1895가 됩니다. 3.1895m. 이렇게 해서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바로 마찰 손실을 구한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다 합치면 되겠죠? 지금 4개의 구간, 아까 구했던 1, 2, 3, 4, 4개의 구간을 다 합하면 결과적으로 자, 얼마가 되냐? 이 값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아까 구했던 거랑. 그러면 3.9741m가 나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총 이 구간
H에서 A까지의 총 구간의 마찰 손실이 3.9741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이제 그 다음에 2번 문항을 보실게요. 자, 2번. 자, 지금 괄호 빈칸을 채워주는 건데, 자, 보시죠. 자, 이것이 이것보다 위치 수두가 몇 미터 높다. 자, 그럼 보실게요. 위치 수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지금 H가 처음 시작되는 지점이죠. 가압수가 처음에 시작되는 지점이고 A가 말단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비교를 H가 A보다 자, 몇 미터가 더 높냐. 자,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H가 쭉 이렇게 가죠. H 수평으로 가다가 0.1m만큼 올라갔어요. 맞나요? 0.1m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H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0.1m가 올라갔고요. 자, 갔다가 다시 또 한 번 또 올라갔죠. 0.1m 또 올라갔죠. 0.1m만큼 또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수평으로 또 와서 수평으로 100mm 와서 300mm에서 내려왔죠. 300mm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0.3m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세요. H를 기준으로 봤을 때 0.1 올라왔죠? 또 0.1 또 올라왔죠? 0.3 내려왔죠?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0.1m만큼 밑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A가 H보다 0.1m만큼 더 아래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H가 A보다 위치 수두가 몇 미터 높다는 얘기예요? 0.1m만큼 높은 거죠. 그러니까 A가 0.1만큼 더 밑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H가 A보다 위치 수두가 0.1m 높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3번. A점에서 방사 압력은 몇 킬로파스칼인가? 단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자, A 지점에서의 방사 압력. 그럼 뭐겠어요? 그러니까 H에서의 방수 압력이 얼마였죠? H에서 방수 압력이 0.15 메가파스칼이었죠. 문제의 조건이 나왔어요. H 지점에서의 방수압이 0.15 메가파스칼이에요. 그러면 A 지점에서의 방수압 어떻게 구하면 돼요? H에서 A까지 오는데 바로 감소한 손실된 압력을 뭐 해주면 돼요? 빼주면 되는 거죠. 손실된 압력을. 자, 그러면 간단합니다. 자, 지금 뭘 구하는 거냐? A 지점에서의 방수 압력을 구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구한다고요? H 지점에서의 방수압에서 빼준다고요. 뭘 빼줘요? 마찰 손실압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손실 수두가 얼마냐? 손실 수두가 얼마가 나왔냐면은 지금 보세요. 아까 마찰 손실이 3.8741이었죠. 1이었죠. 그런데 아까 여기 2번에서 0.1만큼의 더 이득을 봤죠. 그러니까 손실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손실인 거예요. 0.1만큼 밑으로 더 내려온 거니까. 그렇죠. 위치 수두에 더 이득을 본 거죠. 그러니까 손실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이득을 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냐? 마이너스 0.1m를 빼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마이너스 손실인 거니까. 그러니까 손실과 이득의 그 플러스 보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뭐라고요? 손실입니다. 손실. 근데 0.1만큼 이득을 봤죠? 이득을 봤다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손실이라는 얘기잖아요. 마이너스 손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배관, 직관에서의 마찰 손실에서 위치 수두만큼을 빼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손실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0.1과 3.874만큼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돼요? 3.9죠, 9. 8이 아니라 3.9였어요. 얘가 3.9741이에요. 마이너스 0.1 해주니까 이게 3.8741m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자, 손실 압력을 구할 수 있죠. 손실 압력은 물의 비중량에다가 바로 여기 수두를 곱하시면 돼요. 얼마냐? 자, 9.8이죠. 9.8 kN per 세제곱미터. 이게 물의 비중량입니다. 물의 비중량에다가 이 마찰 손실 수두를 곱하는 거예요. 3.8741m를 곱하는 거죠. 예. 곱해 주시게 되면 자, 압력이 얼마가 나오냐? 37.96618. 37.96618
그리고 킬로파스칼. 네, 킬로파스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결과적으로 마찰 손실 압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A 지점에서의 방수 압력은 자, H가 지금 0.15메가파스칼이죠. 0.15메가파스칼이면 지금 단위가 킬로파스칼로 물어봤기 때문에 얼마가 돼요? 0.15메가파스칼은 150킬로파스칼이죠. 그렇죠? 150킬로파스칼이 돼요. 150킬로파스칼에서 이걸 빼주면 돼요. 37.96618 킬로파스칼을 빼주면 A 지점에서의 방수 압력이 나오죠.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112.0338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A 지점에서의 방수 압력까지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층 건물에 설치한 옥내 수화전 설비의 개통도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옥내 수화전 설비의 개통도가 나와 있죠.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에서 E의 명칭을 쓰시오. 자, 이 개통도에서 A부터 E까지 해당하는 곳의 명칭. 자, 명칭을 지금 물어보았죠. 자, 먼저 A 같은 경우에는 뭐냐? 이것은 소화수를 담아 놓은 소화수조입니다. A는 소화수조죠. 소화수조. 자,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B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압력 챔버죠. 이거 기동용. B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또는 뭐 압력 탱크도 맞는 거죠. 압력 탱크.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이게 수격 방지기예요. 좀 생소하죠? 수격 방지기. C가 수격 방지기에 자, 해당이 되고요. 자, D는 옥상 수조입니다. D는 옥상 수조. 옥상 수조에 해당이 되죠. 다음 E는 발신기 세트와 옥내 수화전이 같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일체형으로. 그래서 이 명칭은 발신기 세트. 자, 정확한 명칭은 발신기 세트 옥내 소화전 내장형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이게 정확한 명칭입니다. 발신기 세트 옥내 소화전 내장형. 이렇게 해서 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2번 보실게요. 자, D에 보유하여야 할 최소 유효 저수량은 자, 아까 D가 뭐였죠? D가 옥상 수조죠. 자, 옥상 수조 같은 경우에는 유효 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유효 수량의 3분의 1 이상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자, 어떻게 계산하냐? 자, 옥상 수조의 수원입니다. 옥상수, 이거 유효 수량 먼저 계산할 건데 유효 수량은 n 곱하기 옥내 수화전 설비이기 때문에 2.6 세제곱미터를 곱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얼마 곱해주냐? 바로 유효 수량의 3분의 1 이상이라고 했어요. 3분의 1을 곱하시면 되죠. 자, 그럼 보실게요. 지금 각 층에 자, 여기는 옥내 수화전이 5개, 여기는 4개 설치되어 있죠? 그럼 가장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5개입니다. 근데 최대 2개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는 2를 적용하는 거죠. 2 곱하기 2.6 세제곱미터 여기에 3분의 1을 곱해줍니다. 네, 그러면 이 값은 1.73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옥상 수조의 수온의 양은 1.73 세제곱미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3번에 C의 설치 목적은 무엇인가? 자, 아까 C가 뭐였죠? C가? 수격 방지기였죠? 수격 방지기니까 이것은 배관의 수격작용, 워터 해머링 수격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말 그대로 수격 방지기니까. 그래서 배관의 수격작용 방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실게요. 자, 4번 문제에서는 자, 전동기, 펌프의 전동기 용량을 물어보았어요. 저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공식 중에 하나죠. 자, 보시면 자, 전동 용량 P는 에타 T분의 9.8 QH 자, K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이제 대입을 하시면 돼요. 대입하시면 되는데 자, 먼저 자, 에타는 펌프의 효율인데 펌프의 효율이 65%입니다. 그러면 0.65를 대입하시면 되고요. 자, T는 시간 1분에 해당하는 60초를 대입하시고요. 9.8은 물의 비중량이죠.
자, 이제 Q는 펌프의 토출량인데 이거는 또 별도로 구하셔야 돼요. 자, 펌프의 토출량 Q는 N 곱하기 분당 130리터죠. 옥내 소화전은. 네, 분당 130리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2개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2 곱하기 분당 130리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은 260리터 퍼 미닛이 나옵니다. 자, 그때 여기서 이 펌프의 토출량에 대입하는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미닛이니까 260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꾸셔야 됩니다. 얼마예요? 0.26이죠. 0.26. 자, 곱하기. 그 다음 H는 전양정인데, 자, 배관의 마찰 손실 수두가 40m입니다. 그리고 소방 호스, 그리고 관 부속의 마찰 손실을 모두 포함한 거예요. 모두 포함한 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전양정도 구하셔야겠죠. 전양정은 옥내 소화전입니다. H1 플러스 H2 플러스 H3 플러스 여기 17m만큼을 네, 가산하는 거죠. 옥내 소화전은. 근데 지금 H1이 소방 호스, H2가 배관의 마찰 손실, H3가 바로 실양정입니다. 이걸 다 합친 게, 자, 지금 여기 이거 H3는 안 나왔어요. H1과 H2를 합친 게 40m고요. 실양정은 문제에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양정은 알 수 없으니까 이것은 제외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17m만큼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전양정은 57m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에 57m를 대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펌프의 여유율은 10%를 적용한다. 예, 여유 개수가 얼마란 얘기예요? 1.1이란 얘기죠. 1.1을 곱하게 되면 자, 얼마가 나오냐? 이 값은 4.1 정도가 나오네요. 4.1 킬로와트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펌프의 전동기 용량까지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